안녕하세요, 토리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고요, 제가 직접 분석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카카오 게임 연매출 3,91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 당기순이익은 88억원, PC게임으로는 검은 사막, 배틀그라운드, 페이스 오브 엑자일, 모바일 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프린세스 커넥트, 테라 클래식, 달빛 조각사 등의 게임을 등을 퍼블리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가족 전체가 올인 카카오 게임즈, 공모 청약 첫날에만 16조 몰려 카카오 게임즈 청약 경쟁률 1000대1 돌파,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를 분리하고 IPO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약 공모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제가 저 기사를 보고 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넥슨이랑 NC처럼 막 일족씩 버나 싶어서 최근 매출을 봤어요. 2017년 영업수익 2012억원, 영업이익 386억원, 당기순이익 606억원 잘 벌었고요. 2018년 영업수익 4028억원으로 이때는 아마 배그 때문이겠죠. 배그의 국내 퍼블리싱사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배그로 묻고 더블로 갔고 2019년에는 영업수익 3,91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 당기순이익은 88억원을 벌었네요. 매출 및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여기가 과할 정도로 생각보단 돈을 그렇게 잘 벌진 않네요. 연매출 4천억에 당기순이익 100억원대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에서 그렇게 흔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대체 왜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를 떼어내서 상장하려는 목표와 글로벌 IT 기업들도 노리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를 드리려면 먼저 재미로 우선 우리나라 게임 산업 이야기 드려야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게임 위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류 열풍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의 수많은 콘텐츠들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죠. 최근 BTS도 빌보드 1위하고, 그럼 그 중에 1위 무엇일까요? BTS? 가요? 드라마? 영화? 아닙니다. 수출 1위가 바로 게임입니다. 국내 콘텐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IP 관련 저작권 수출 규모가 2017년 10조를 달성했는데 게임 산업 수출액은 59억 2,300만 달러로 전체 6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BTS, 다이너마이트, 기생충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뒤에서 이렇게 전체 콘텐츠 IP 수출은 우리 게임이 도맡아서고 있는 거예요. 괜히 외국에서 게임 강국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게임 위상을 보여드리면 2012년부터 게임 수출이 갑자기 무난하게 성장하다가 2017년에 갑자기 80%의 미친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가 옵니다. 저때 등장한 게임이 뭐였죠? 자, 바로 전세계를 휩든 배틀그라운드가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배그의 국내 퍼블리셔는 우리의 카카오 게임즈가 맡았죠. 카카오 개꿀. 아무튼 배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017년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앞지른 후 2018년에는 모바일은 47.3%, PC는 35.1%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2014년부터 연속으로 가라앉던 국내 PC게임 시장 규모를 2개년 연속으로 대폭 성장시켰어요.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길리슈트를 사줄 정도로 부모님 사이에서도 폭발적으로 유행했으니 말이죠. 그럼 말 다 했죠. 인생은 한방이라는 것을 방증하듯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펍지는 2017년 1조 5,003억원의 적자 회사였지만 배그 대박 한방으로 2018년 단숨에 매출 1조 493억원, 영업이익 3,553억원으로 실적을 뒤집었습니다. 배그 모바일도 지금 날개를 펼쳐서 2020년 1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9%, 무려 5배가 늘어서 4,215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PC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출이 54.8% 반토막이 나서 719억원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돈을 잘 쓸어담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이 매출 빵빵하고 돈 쓸어담고 가장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 바로 IPO겠죠. 물 들여올 때 노저라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동종업계인 NC랑 넥슨이 한때 20조 원짜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떨어져서 한 17조에서 18조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대충 한 20조 할라나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무려 40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40조면 참고로 현대차보다 비싼 거예요. 코스피 시총 순위 10위권 직행, 그리고 현대차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와, 정말 게임 살벌하죠. 1분기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예상치 1조에 카카오게임즈와 비슷한 퍼 35배를 잡아도 시가총액이 40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 회사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당연하죠. 바로 요 녀석, 스마트폰의 등장 덕분입니다. 이미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에서 모바일이 PC를 앞지르는 것은 옛날입니다.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이 모바일 게임이 35.8%, 콘솔 게임이 27.5%, 온라인 PC 게임이 18.4%로 이제는 모바일 게임의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모니터와 키보드 없이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PC게임에서 모바일로 게이머들의 이전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장비에 상관없이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월등히 늘어난 것입니다.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올해는 전년 대비 9.3% 성장, 1,593억 달러, 약 193조 8,84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여가 활동이 늘어나며 게임에 대한 시장 규모는 늘어났고
각광받는 새로운 먹거리로 재평가되며 게임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현재의 게임 패러다임을 공격적인 투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여 기업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다등 IT, 쇼핑 등 일말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게임 업계에 진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회사들이 게임 산업에 진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게임으로 꿈꾸는 목표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대표적인 롤모델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고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넷플릭스 아냐? 넷플릭스랑 게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자, 차세대 게임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꿈은 바로 게임계 넷플릭스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넷플릭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영상 콘텐츠 섭렵을 통해 구독 경제를 이뤄낸 대표적인 기업이죠. 게임업계에도 이런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사업을 주목하고 있어요. 기존 게임 산업은 기기 발전과 사용자의 눈높이로 인해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의 게임이 실패했을 때 위험도가 상당히 커요. 하지만 게임을 하나 단독으로 내어놓는 것보다 컨텐츠로서 다수의 게임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채널로 통일하고 구독 모델로 전환한다면 게임 개발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컨텐츠 파워를 지닌 퍼블리셔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현 가능케 할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란 게임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채 게임을 이용한 단말기에 즉각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예요.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해선 성능 좋은 기기와 용량, 다운로드 등 기기 성능에 따라 사람들이 게임 이용에 제한이 발생이 되지만 게임 자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용기기에 송출만 한다면 내 기기에 램이 어떻고 용량이 어떻고 상관없이 통신 속도만 확보되면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X 클라우드, 구글 스타디아, EA의 오리진 액세스까지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은 스트리밍 클라우드 게임 구독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헤일로, 기어스, 포르자 호라이즌, 마인크래프트 같은 자체 IP에 세가, 스퀘어 캐닉스 같은 유명 서드파티를 합류시키면서 게임 구독 서비스를 구축했고 프로젝트 X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선보이며 PC, 콘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든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디아 역시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해 구독형 모델을 기획 중이고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통해 모바일과 PC 등의 종류와 사용을 막론하고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이라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가올 게임 산업의 슈퍼사이클 한번 기대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모바일 기기 성능 고도화, 5G의 도입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고사양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간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서 먼 미래에 가서도 우리가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게임을 즐길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스마트폰 같은 작은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까요? 아닙니다. 미래에는 현재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가 초석이 되어서 VR, AR과 같은 초고성능 모바일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게임이라는 것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게임 산업이 첨단 고도를 이루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르는 게임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란 거죠. 지금의 카카오는 단순한 게임 퍼블리셔이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게임 산업의 구독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카카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까지만 해도 게임이라고만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로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한 분야가 되었어요. 좀 과감하게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주요 산업이 전자기기, 반도체라면 게임 시장이 더 커진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크래프톤의 상장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글로벌 게임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휩쓰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